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60대 중반의 김민수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집안일, 요리, 심지어는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일까지 도맡았다. 그는 자신의 독립적인 삶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 자부심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을 감추는 방패가 되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은 침대였다. 그 침대는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밤의 기억이 서린 곳이었고 이제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삐걱 소리와 함께 침대 다리가 부러졌다. 민수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침대를 살펴보았다. 나무가 낡아 부러진 것이었다.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내가 직접 고치면 되지. 그는 공구함을 들고 침대를 고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살았을 때도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못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침대는 그의 예상과 달리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는 온몸의 힘을 다해 부러진 다리를 붙이려 애썼지만 나무는 이미 부서진 채였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넘게 침대와 씨름했다. 결국 그는 침대를 고치지 못했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다. 딸은 민수 씨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다. 딸은 그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아빠, 전문가한테 맡기면 금방 고쳐줄 거야. 민수 씨는 딸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이까지 침대.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 걱정 말고 내일이나 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그는 마지못해 침대 수리공을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집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혜 품의 민수 씨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으로 보였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약간 섞여 있었고 그녀의 손은 망치와 톱을 잡고 일한 흔적으로 거칠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낡고 투박한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 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침대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민수 씨는 그녀의 존재가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의 집은 그의 성격이었고 그 성격에 낯선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 침대 하나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수 씨는 그녀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를 가리켰다. 지혜 씨는 침대를 꼼꼼히 살피고 공구함을 열어 일을 시작했다.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듯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길이 자신의 소중한 침대에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그녀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녀의 손길이 얼마나 능숙한지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 씨는 민수 씨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침대에 얽힌 사연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오랜 고독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차갑고도 슬픈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앞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강지혜 씨가 김민수 씨의 집에 들어온 지 1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민수 씨는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증거물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당신은 필요 없어라는 외침이 가득했다. 그의 자존심은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수 씨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듯 바라보았다. 지혜 씨는 침대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침대에 부러진 다리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공구함을 열어 공구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망치와 톱을 잡고 일한 흔적으로 거칠고 단단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그녀는 망치를 들고 침대 다리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민수 씨는 그녀의 손길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여자가 무슨 침대술이야? 겉멋만 들었겠지. 그는 그녀의 기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 씨는 그녀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이 다리가 완전히 부서져서요.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맞는 목재가 집에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귀에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됐소. 내 집안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시오. 민수 씨는 차갑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는 외침이 가득했다. 민수 씨는 방 안에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의 귀는 온통 지혜 씨가 작업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탕탕탕, 망치 소리가 그의 마음속을 때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침대를 부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기술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엉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이 일을 끝내고 빨리 자신의 집에서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다. 지혜 씨는 민수 씨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녀 또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방황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그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주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지혜 씨는 민수 씨의 침대를 완벽하게 고쳐주었다. 그녀는 부러진 다리를 튼튼한 나무로 교체했고 침대 전체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침대는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튼튼해 보였다. 그녀는 작업을 마친 후 민수 씨의 방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어르신, 침대 다 고쳤습니다. 이제 튼튼하니 걱정 말고 사용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민수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그녀의 작업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녀의 손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 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순수한 마음만이 있었다. 민수 씨는 그녀의 진심을 보고 잠시 흔들렸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를 가로막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수고했소. 민수 씨는 차갑게 말하고 지갑을 꺼내 수리비를 건넸다. 지혜 씨는 수리비를 받고 조용히 인사를 한 뒤 집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차갑게 내팽개친 것이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 후회는 앞으로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김민수 씨는 자신의 침대가 완벽하게 고쳐진 것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지혜 씨의 완벽한 기술이 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키웠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밀어내기로 결심했다. 민수 씨는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을 엎고 그녀가 청소해놓은 방을 어지럽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분노하고 떠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혜 씨는 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민수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민수 씨는 그녀를 도발하기 위해 더 위험한 행동을 시도했다. 그는 지혜 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삐걱거리는 의자 위에 올라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잡으려 했다. 그는 비틀거렸고 의자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흔들렸다. 지혜 씨는 놀라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어르신, 위험해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손은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민수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억눌린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픔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아내가 병상에 누워 힘들어할 때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직면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혜 씨의 따뜻한 손길은 그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밀어내야만 했다. 지혜 씨는 민수 씨의 눈에서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그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수 씨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왜 나를 떠나지 않는 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내 옆에 있는 것 뿐이잖아. 당신은 내 불행을 이용하는 거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혜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저는 한때 어르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었죠. 그녀의 말에 민수 씨는 놀랐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망했고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 수리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제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저의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그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민수 씨는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토록 자신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통해 그에게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거대한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민수 씨는 지혜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아픈 과거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아직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혜 씨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슬픔과 고독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소중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내와의 추억 속에 살고 있었고 그 추억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감옥이 되었다. 그는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올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를 다시 한번 직면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자부심과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침대 하나도 고칠 수 없었고 자신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때였다. 민수 씨는 갑자기 끔찍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그의 몸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그는 자신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힘들어할 때 그는 그녀의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손을 놓아주어야 했던 자신의 무능함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 그는 이제 혼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그의 곁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살려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자존심과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는 지혜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때 누군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 밖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희망이었다. 그는 그에게 찾아온 희망을 잡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각, 지혜 씨는 민수 씨의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안에 계세요. 그녀는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어둡고 정적인 집 안.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녀에게 행동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혜 씨는 김민수 씨의 집 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안에 계세요. 그녀는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공구함을 열어 망치와 드라이버를 꺼냈다. 그녀는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둡고 정적인 집 안. 그녀는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민수 씨였다. 그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EEGI 총예의 HA19에 신고했다. 여기 응암동 공권번지인데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민수 씨는 그녀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혜 씨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녀의 헌신적인 손길.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힘들어할 때 그는 그녀의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다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손을 놓아주어야 했던 자신의 무능함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손길이라도 지금 내게 있다면 이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지혜 씨의 따뜻한 손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실에서 민수 씨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지혜 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그의 손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수 씨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그 손길이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밀어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잿빛 먹구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작은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수 씨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차가운 껍데기가 아니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겸손함과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혜 씨의 손길을 거부하는 대신 그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지혜 씨가 그를 위해 죽을 끓여주면 그는 남김없이 다 먹었고 그녀가 약을 챙겨주면 그는 군말 없이 약을 삼켰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에 대한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담고 있었다. 지혜 씨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그녀는 그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그를 짓누르던 깊은 슬픔을 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변화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그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 고마웠지만 그녀의 직업적인 책임감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 씨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지혜 씨? 매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지혜 씨는 왜 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의 질문들은 순수했고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단순한 직업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지혜 씨는 그의 질문에 당황했다. 그녀는 평생을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환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그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그에게 짐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질문에 늘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냥요. 이 일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요.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더 커서 괜찮아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민수 씨는 그녀의 마음이 아직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섣불리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이 환자를 위해 얼마나 섬세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를 보았다. 그녀의 손은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넬 때도, 그의 옷을 정리해 줄 때도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 손이 단순한 간병인의 손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슬픔을 겪은 한 인간의 손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혜 씨의 일상에서 그녀의 아픔을 읽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한 아이의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민수 씨는 보았다. 그는 그 아이가 지혜 씨의 아픈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수 씨는 지혜 씨에게 말했다. 지혜 씨, 제가 그동안 당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나에게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수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지혜 씨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슬픔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시선에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수 씨는 그녀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뜻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김민수 씨는 지혜 씨의 침묵이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조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았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민수 씨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혜 씨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는 침묵이었다. 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지혜 씨, 제가 그동안 당신에게 했던 행동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제가 당신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저는 존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지만, 오마이,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저는 늘 바빴고 아내의 손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건 근사한 여행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그저 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저는 그마저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는 죽기 전까지 저에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씨가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을 때 저는 당신의 따뜻함이 제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해서 당신을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슬픔과 회한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지혜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위로를 담고 있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이해해요. 저도 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거든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돌봤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는 침대 수리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저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제 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매일 병원에서 살았어요. 저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이는 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죠. 지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이제야 비로소 밖으로 꺼냈다. 민수 씨는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손길이 단순히 직업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슬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을 통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관계였다. 그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슬픔이 없었다. 그 슬픔은 서로를 향한 겸된 깊은 공감과 이해로 채워지고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눈 이후 김민수 씨와 강지혜 씨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두 영혼이 되었다. 민수 씨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굳게 닫힌 성벽이 아니었다. 그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지혜 씨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수 씨는 지혜 씨에게 받은 보살핌을 되갚고 싶었다. 그는 이제 지혜 씨의 손길을 받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그는 지혜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었고
지혜 씨는 망설이다 저는 따뜻한 미역국을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다. 민수 씨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미역국은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지혜 씨에게만큼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혜 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서툰 손으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고 국물을 끓였다. 그는 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손을 베이고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에게 요리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가 끓인 미역국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그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혜 씨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주방에서 풍겨 나오는 미역국 냄새에 놀랐다. 그녀는 주방에 서 있는 민수 씨를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의 미역국 한 그릇이 그가 그녀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을 통해 점점 더 깊어졌다. 민수 씨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꽃을 사다 놓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독서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영화를 보며 함께 웃었다. 지혜 씨는 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깊은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민수 씨는 지혜 씨에게 말했다. 지혜 씨,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지혜 씨는 그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함께 집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수연 씨가 서툴게 끓인 미역국을 함께 먹으며 그들은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젊은 연인들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 씨는 지혜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혜 씨, 이건 제가 지혜 씨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혜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저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의 삶에 다시 봄이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 씨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에는 함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지혜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지혜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민수 씨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닙니다. 지혜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혜 씨의 손길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혜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지혜 씨, 저와 함께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지혜 씨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었고 그녀의 삶은 다시금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작은 난로와 같은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다. 민수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혜 씨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찾아왔다. 김민수 씨와 강지혜 씨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민수 씨의 집은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 집은 지혜 씨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온기와 사랑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지혜 씨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고 그녀는 그를 위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집을 청소하고 함께 장을 보러 갔다. 민수 씨는 지혜 씨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 때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지혜 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수 씨의 존재를 통해 그녀의 삶이 다시금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슬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민수 씨의 딸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내를 잃은 후 삶의 의욕을 잃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침대 수리공을 불렀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지혜 씨와 함께 웃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변화에 안도했다. 그녀는 지혜 씨가 아버지에게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되찾아준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혜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들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민수 씨는 지혜 씨와 함께 아내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는 지혜 씨의 손을 잡고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도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나의 행복을 이제야 찾았소.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손길이 이제 내 곁에 있소.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다. 지혜 씨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 위에 새로운 행복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그 과거를 포용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아내의 병간을 실패했던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 씨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깨달았다. 지혜 씨는 더 이상 아이를 잃은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 씨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혜 씨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깊게 서로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다. 김민수 씨와 강지혜 씨의 삶은
그렇게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그들의 아침은 함께 끓인 커피 향으로 시작되었고 저녁은 함께 준비한 따뜻한 식탁에서 마무리되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지혜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지혜 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민수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민수 씨는 어느덧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걸음은 다시 안정적이었고 그의 손은 예전처럼 힘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 씨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그녀와 함께 요리를 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을 채웠고 그들의 발걸음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수 씨는 지혜 씨를 위해 침대 수리를 다시 시작했다. 지혜 씨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침대는 이미 다 고쳤는데요. 민수 씨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건 고장난 침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저의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혜 씨. 지혜 씨가 제 침대를 고쳐주었을 때 지혜 씨는 저의 삶을 고쳐준 것입니다. 민수 씨의 말에 지혜 씨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민수 씨는 침대 수리를 마친 후 지혜 씨에게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건넸다. 장미는 그의 삶에 다시 찾아온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는 지혜 씨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지혜 씨. 이 반지는 지혜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저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제가 지혜 씨의 따뜻한 손을 영원히 놓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았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민수 씨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닙니다. 지혜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혜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위로였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작은 난로와 같은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다. 민수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혜 씨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찾아왔다.